여러분 근데 공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됐어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이제 종합반 이제 5월 달에 시작하는 5월 달 좀 이따 시작하는 반 다니는 거죠? 그죠, 그죠. 이틀 뒤에 반. 그 제가 너무 심하게 막 화냈죠.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공부 습관이 되게 무서운 게 처음에 학원 다닐 때 뒤에 자습하는 거를 밤 10시까지를 굉장히 트레이닝 무조건이야. 공부 안 돼도 그냥 10시까지 꼭 집에 일찍 가야 되는 거 아니면 아침에 올 거 아니에요, 수업 들으러. 그죠? 그리고 중간에 어차피 학원 일정을 따라갈 때는 그냥 그거 따라가기 바빠서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는 끝나고 복습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잘 유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매일 야근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진짜 최저로 잡은 거야. 원래는 세븐일레븐이 목표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봤는데 물론 방식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세븐일레븐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밤에 12시부터 6시까지 자죠. 세븐일레븐은 뭐야? 세븐에 공부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바로 앉는 거죠. 오자마자. 그리고 바로 자는 거지. 그 사이에 운동할 거고 밥 먹을 거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잠은 확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좀 밤에 자야 최저가 되잖아. 그거를 하면서도 매일 세븐일레븐 한다 해봐. 아침에 7시부터 그냥 뭐 수업 시간 빼고 그냥 생각해보기 5시간 공부하면 몇 시간이야? 12시죠. 뭐 밥을 뭐 30분 먹는다고 치자. 오래 먹는다고 치고. 뭐 소화도 약간 졸기도 하겠죠. 근데 아무튼 1시부터 그러면 6시까지 하면 몇 시간 한 거야? 10시간에 10시간. 벌써 10시간 했어. 자, 여기서 수업 뭐 일단 빼고 얘기해볼게. 그러면 6시에 집에 가면 그걸로 끝인데 여기서 다시 힘을 내서 약간 밥 먹고 다시 앉아서 7시부터 11시까지 했어. 그럼 몇 시간 한 거야? 14시간 하는 거지, 하루에. 한 김에 뭐 약간 잠이 안 와서 밤에 약간 한 번 더 봤어, 1시간. 잠 올 때까지. 그럼 몇 시간 한 거야, 하루에? 하다가 그러니까 1시간 더 봤어. 그럼 16시간. 16시간 공부가 그렇게 수월하게 나와요. 16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면 힘들다. 아, 이거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면 힘들어. 아, 오늘 나 공부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고민을 하면 되게 힘들어. 그냥 하는 거면 하는 거야. 군대 가봤어요? 제가 간 것처럼 생각하냐? 가서 그냥 군대 있는 게 확정이 되면 별로 안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날 일들이 작다는 뜻은 아닌데 오늘 나 집에 가고 싶어 이 생각은 어차피 해도 소용이 없잖아. 그건 내 선택지에 없으니까. 시간이 가라 이거잖아. 요게 있잖아. 공부할 때 매일매일 진짜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진짜 막 날 새고 체력을 소진하는 뜻이 아니야? 보면 일부러 건강 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게 지혜로운 거지. 멀리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의 일정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아 빨리 가라. 왜? 합격으로 제대할 거니까. 근데 내가 오늘 막 계속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막 계속해. 그럼 군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면 시간이 가도 뭔가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차피 그 하루를 이미 학원에 와서 쓰고 뭔가 진도 나가 있는데 공부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하면은 시간이 갔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럼 그 전자로 한 애들이 걔가 합격을 해. 똑같은 시간 이거 똑같이 학원을 시작해서 다녔는데 빨리 합격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야. 무조건 한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못하니까 쉬는 날을 정확히 지키세요. 일요일. 여기 선생님도 일요일날 수업 거의 안 하시더만 좋은 거야.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삶의 그 균형이 맞아지는 거기 때문에 수험생도 그래. 근데 이거 하지 마. 오늘 날씨 좋으니까 누구만 이런 거 안 돼. 안 되는 거야. 전화 이런 것도 나는 많이 통제했어요 저한테. 사람이 그래서 많이 없어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어. 아는 사람은 많아. 그리고 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 저랑 안다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 오라고 하는 모임도 많아. 아무것도 안 받아. 아무리 높은 지에 있는 사람 것도 안 받아. 바빠서. 왜냐면 여러분 책 쓰고 이게 너무 힘들거든. 제대로 해서 왜냐면 내가 한 번 더 고민하면 여러분 쉽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것도 너무 많아. 그걸 하다 보면 세법도 공부해야 되더라 여러분. 여기 행정소송법이 세무사 시험에서는 제가 공부할 게 조금 더 있더라고. 원래 우리 과목 아니어도 제가 좀 알아야 될 게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원생이라 생각해요. 인생은. 하나를 잘하면 그렇게 두려울 게 없어.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도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원래 친구야? 그래서 같이 있으면 힘이 나. 이건 좋아. 근데 내가 무한대로 모든 사람한테 잘하면 언젠가 나한테 뭐가 돌아올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잘하면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너무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이라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못 해. 뭐 삼촌이 있어. 삼촌이 계속 무직이야. 삼촌이 계속 무직인데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면 너무 좋을까? 본인이 너무 좋을까? 그게 아니라 삼촌이 세무사, 삼촌이 자기 직업, 삼촌 되게 냉혈한이야. 용돈도 안 줘. 뭐 해달라고 삼촌 그냥 쳐다봐. 근데 가끔 그냥 툭 치면서 용돈 주고 가. 냉혈하다가 안 맞게 하다. 근데 그런 삼촌이 항상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삼촌 보단 아니지만 또 나름 괜찮은 놈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리고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지만 저의 어렸을 때부터 사고는 뭐냐면 많은 친구를 가질 수 없다. 많은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이해돼? 진짜 친구는 경조사를 다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걔를 위해서 내 시간 다 빼야 돼. 그런 사람은 많을 수가 없어. 많으면 성공을 못 해요. 어차피 나는 내 가족 챙기는 일단 그 1차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외로움은 제 친구 사귀지 말라 이 뜻은 아니야. 그건 제가 인생을 좀 외롭게 사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수험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 한 인생의 지점에 한 번은 외로워야 뭔가 예술작품 하나가 멋진 게 나와. 미켈란젤로나 뭐 이런 분들 외롭지 않았을까? 이렇게 벽화 막 이렇게 목 이렇게 그럴 때 한 번은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 혼자 죽죠. 아내한테 같이 죽자래? 모든 삶은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봐. 혼자 즐겁고 혼자 재밌어야 돼. 정말이야. 그러니까 혼자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혼자가 되게 I인가? 내가 좀 I죠. 그죠? INTJ. 대충 했을 땐 그렇게 나오더라. 약간 F도 섞여 있는데 근데 I긴 해 제가. 그래서 E인분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서들 참조하시되 그 I인 성향인 분들일 때 좀 알 텐데 혼자 있을 때 에너지 올라오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 괜찮다. 외로운 것도 모든 인간의 숙명이다. 세 번째는 공부 시간을 항상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되잖아 종합반이. 그러면은 끝나고 10시 11시까지 최대한 그러니까 공부 안 돼도 뭔 일인지 모르겠어도 나 너무 아파도 음악 들으면서라도 아니면 뭐 맥주를 먹더라도 좀 그렇긴 하다 그죠? 편의점에서 맥주 먹고 올라와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든 자꾸 유지를 해주면 3개월 정도 그렇게 하잖아. 그럼 이건 당연한 게 돼. 그럼 토요일 정도까지는 공부를 한 7, 6시까지 하고 친구는 그때 만나야지. 토요일 저녁 정도. 미리 일정 짜줄게. 그리고 일요일 지나고 아침엔 알람 없이 그냥 푹 주무세요. 하루 정도는 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일요일 오후 한 3시 정도에서 5시 사이는 다시 공부 시작하시되 3시에서 5시 사이는 공부 계획을 다시 짜세요. 어차피 틀어질 거거든 하면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믿되 다는 믿지 마. 강점이나 약점이 여러분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을 믿는데 내가 약한 건 내가 찾아서 보완하는 거야. 이해돼요? 실강 진도에서 어딘 빠르고 어딘 느리고 어떤 부분 선생님 느릴 수 있거든. 그때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진도 나간 거에서 부족한 건 내가 좀 찾아서 더 채울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하루하루 일정을 꾸준히 하면은 일단 그렇게 정신 한 바퀴 돌면은 거기서 한 번 딱 벌어져요. 그러니까 학원 시작했을 때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합격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시작하는데 제가 화를 많이 냈네. 자, 11페이지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 아까 제가 서울시장님이랬죠? 서울시장님. 외워봐. 조문은 외워야 되는 거 알지 않아?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 그러니까 처분청. 그러니까 줄여서 처분청. 처분 동그라미 청 동그라미. 다만 이거 항상 나와. 처분이 있은 뒤에 그 권한이 승계됐어. 승계는 뭐야? 얘가 이사 간 거야. 얘가 강동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갔어. 그러면은 얘가 주소가 바뀐 게 행정청 입장에서는 승계되는 거야. 주소가 바뀌는 게 승계야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얘에 대한 사무를 이제 하게 되는 행정청. 그러니까 승계한 행정청. 그러니까 승계한이야 승계한이야? 맞아. 승계한이에요. 승계한이야 승계한이야? 한. 시험장에서 한이 이거 혹시 보낸다는 건가? 이게 아니라 받은. 국어가 안 돼 일단 법 자체가 국어가 안 돼요. 승계하는 승계 받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2항에 좀 그렇긴 한데 서울시장님이 잠깐 안 계신 적이 있었죠? 그러면 행정청이 없죠? 그러면 피고는 그냥 서울시가 되면 돼. 그래서 행정청이 없게 될 때는 그 사무가 기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돼. 요게 조문이야. 그러면은 조문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조문을 못 푸는 것도 있다. 그럼 13페이지 한번 봐봐. 그 두 개 넣었거든요. 그럼 둘 중에 약간 조문을 많이 낸 게 있어. 그죠? 뭐죠? 2022년 세무사 문제 1번, 2번이 지금 설명드린 거죠. 나머지는 다 판례야 지금. 13페이지 세무사 문제에서 지금 이 상태로 못 풀어. 그죠? 조문으로 지금 못 푼다고. 그럼 조문 베이스에서 이쪽 주제를 다 잡아내. 또 이게 다야. 피고적격. 그럼 할래? 말래. 해. 11페이지 다시. 그래서 행정청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원칙의 그 조문 밑에 처분할 행정청에 첫 번째 동그라미 의사를 외부의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행정청. 아까 행정청이 뭐라고? 우두머리. 디시전 메이커. 아, 회사로 하면 되겠다. 대표이사. 행정청이 대표이사라는 뜻이야. 대표이사. 대표이사 아시겠죠? 뭐 뉴스 나는데 항상 대표이사 나오잖아. 삼성 뭐 누구 나오고 서울시장 나오고. 그 서울시장님, 그 대통령, 장관이 그가 속한 국가나 지자체의 대표이사인 거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유명하잖아.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사람하고 소송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역할을 맡겨요. 예를 들면 아까 판례 중에 있겠는데 지방법무사회에게 국가 역할을 맡겨. 왜냐면은 법무사들의 직원 채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직원을 뽑을 수 있어. 법무사는 이게 소송 서류를 써줄 수 있는 직업인데 소송 대리를 하시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변호사랑 좀 비슷한데 다른 게 변호사는 자기가 소송을 들어가. 변호사들은 직원을 많이 안 둬요. 죄송한데 이렇게 표현을 그런데 직원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변호사 10명에 좀 좋은 건 아닌데 직원 2명 두고 그래. 왜냐면 소송은 다 내가 가야 되거든. 전국 8도를 내가 다녀야 돼. 근데 법무사는 소송 서류를 써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써주지만 내가 법원에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직원을 많이 두면 어떨까? 자격증을 걸어놓고 일을 별로 안 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러니까 법무사는 직원을 그래서 많이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일정 수 이상 못 두게 해. 그래서 법무사회가 그걸 직원을 뽑겠다고 했을 때 승인 거부하는 게 행정처분이야. 그러니까 국가한테 그 권한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행정청으로서 역할 이런 걸 기능적 행정청. 그래서 우리가 공무수탁사인, 공권력을 부여받은 사인. 여기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행정청은 조직법적, 이 말은 뭐야? 정부 조직법상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 행정청이야. 11페이지. 11페이지에 1번의 원칙에 처분을 행정청에 보시면 그 표 안에 공무수탁사인 포함 보여요? 법무사회가 혹은 대한변협도 그래요. 대한변협이 로톡 아시죠 여러분? 로톡 카톡. 변호사들을 의뢰인들이 그 전화 상담 같은 걸 하면서 그 플랫폼 회사한테 돈을 내는 거야. 약간 점신 이런 거랑 비슷해. 요새 막 무당 앱 있잖아. 좀 그렇긴 한데 로톡이라고 유명한 회사 만들어졌는데 대한변협이 이걸 하지 마라고 변호사들한테 회칙으로 막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플랫폼 회사가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플랫폼 회사가 헌법소송을 거는데 법적으로 자기 관련성을 인정을 해줘. 그거 좀 특이한데 어쨌든 헌재가 그건 표현의 자유 침해다. 위헌 결정을 하거든. 근데 사실상 근데 그 판시 날 때까지 플랫폼 회사가 운영을 거의 잘 못하다 보니까 왜냐면 변협이 거길 쓰면 변호사들을 막 징계를 해. 그리고 헌재가 위헌 내도 징계했어 사실은. 그러면서 그 로톡이란 플랫폼 회사가 진짜 크게 뭐 지금 뭐 토스라든지 이런 회사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명해질 뻔했는데 좀 그랬지.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그러니까 공권력을 부여받아서 역할을 하는 거지. 왜냐면 모든 걸 법무부 장관이 할 수는 없잖아. 그 직업의 협회가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법에 따라 위임받아서 행정청의 기능을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라고. 그래서 이제 선지에 보면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이라고 들어왔던 거야. 외우든지 계속 얘기. 그 다음에 밑에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르면 이 말은 뭐냐면 밑에 판례로 설명돼. 인천직할시장의 사업장 폐쇄 명령 처분.
문서의 내용을 딱 펴봐. 그러면은 사업장 폐쇄 명령 처분 이렇게 써 있고 밑에 인천직갈시장 이렇게 해서 처분청이 딱 도장을 찍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우편 봉투에 담을 때 인천 보내는 사람의 발송인의 인천직할시에서 보낸 게 아니라 북구청에서 보낸 거야. 북구청장의 권한이 아닌데 왜 봉투를 여기서 쓴 거야. 그러면은 통지한 자, 전달한 자가 북구청. 여기는 문서 내용을 닦아서 보면은 인천직할시장. 그럼 문서를 편지 내용이 중요하잖아. 그럼 인천직할시장님이 한 처분이야. 이거 똑같은 판례 뭐냐면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라고 이제 독립유공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친일 행적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뉴스에 가끔 나오죠. 시일에 방송되고 그 사안이야 사실은. 그때 우리가 정말 유명하게 독립운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 뒤에서 뭔가 나온 거야. 그래서 대통령께서 서운 취소를 하셨어. 어쨌든 뭐가 나왔으니까 서운 취소, 그러니까 공혼을 인정했던 걸 취소하는 처분을 했어.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뭐 천국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뭐 유족한테도 문서는 갔는데 유족이 서운을 받은 건 아니지. 유족은 상대방이 아니야. 유족한테 송달 안 해도 돼. 그냥 대외적으로 왜 이거는 공익적인 면도 있어서 알리면 돼. 근데 서운 취소를 대통령이 하셨는데 통보는 누가 했냐면 똑같아. 여기서 국가보훈처에서 했어요. 그럼 국가보훈처에서 통보했어. 그럼 통보한 자와 처분청이 달라. 누가 피고야? 처분청이 피고. 문서상 처분청. 어려운 거 아닌데? 처분청과 아니 행정소송의 피고는 다 안 할 거라니까.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구야? 처분청.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구야? 처분청. 우편물의 통보, 중간 과정에서 통보한 자가 아니라. 그럼 판례로 냈을 때 인천직할시 사업장 폐쇄 명령이라는 처분을 통지한 북구청. 예를 들면 서울시장님이 한 처분이야. 서초구에서 보냈어 우편물을. 그럼 서초구에서 우편물이 왔으니까 서초구청장이 피고야? 아니라고. 처분청, 문서상 처분청. 2번도. 끝까지 안 할 거라니까요. 서운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하면 돼? 안 돼? 안 돼. 문서가 누구의 권한이고 누구 명의로 들어갔어? 대통령.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르면 누가 피고나? 처분청이 피고야. 그 다음에 밑에 권한의 위임은 사실 여기 목차에서 3가지 논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나중에 이론 강의에서 해도 돼. 이건 여러분 아까 도감매청 강제집행 절차 이제 배우시면 독촉을 하고 압류 이것도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이야. 어쨌든 공권력이잖아. 공매가 처분이랬죠. 소송의 대상은 여기 공매 결정 공매 통지가 아니라 청산을 하게 돼. 근데 세무서장이 강동 강남 뭐 다 세무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 데가 있지 않아? 공매 어디서 하죠? 법에서 권한을 위임해서 우리가 이제 공사공단들이 하는 처분이 다 어떤 행정청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구조인 거야.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통행료 안 내고 가면은 이제 통행료 내라고 납부고지서 오거든. 그게 수임청으로서 그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야. 여기도 각 세무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여기서 한 번에 공매예요. 그러면은 권한을 맡긴 위임청과 권한을 받아서 처리하는 수임청. 그래서 애초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름으로 공매가 진행이 돼요. 그게 사실은 제도 자체는 권한을 위임한 거야. 권한의 위임은 아예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해요. 그래서 소송의 피고는 국민은 당연히 이쪽한테 문서를 받아. 그래서 피고는 누구다? 수임청. 이걸 하나 더. 이해 안 할 거면 외우는 거 나중에는 내부임이라고 해서 서울시장님이 서울시를 다 하시죠. 지금 집에 가고 싶은 생각만 하고 있거나 자 서울시장님이 일을 어떻게 다 해. 여기서 김 국장이 여기 건설 이 국장이 여기 뭐 주택개발 여기 뭐 복지 이렇게 나눌 거 아니야. 그러면은 김 국장님 이름으로 문서 서울시 공문이 나가요? 아니죠. 내부 위임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일을 나누는 걸 얘기해. 그럼 이거 내부 말 그대로 안에서 일을 나눈 거야. 조직 내에서.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문서가 나가야 돼? 위임청. 권한의 위임은 법에 근거를 두고 위임하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갖고 조금 맡기는 거야. 그래서 소임청, 아까 그 변협이 하든 지방법무사회가 하든 다 마찬가지 권한을 크게 보면 위임한 거야. 그래서 위임을 하면 애초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로 제도에서 갖춘 그림으로 넘어온 거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야. 아예 이건 니네가 해주세요라고 넘긴 거야. 내부임은 그 조직이 클 거 아니야. 내부에서만 하라고. 근데 이런 거 있다? 이게 판례는 아니지만 이 조직을 좀 벗어나서도 내부임할 수 있거든? 금강관리사업소장에게 내부임한 거야. 부산시 모른 데서. 그 해당 지자체에서. 근데 이분이 잘 모르니까 나한테 맡겼네? 여기다가 김 국장님 이렇게 썼어. 김 누구누구 국장. 그러면은 이렇게 나한테 과세처분, 행정처분이 오면 소송을 거는 국민은 좀 황당하긴 하지만 김 국장님한테 편지가 왔잖아. 그럼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냐면 김 국장님한테 걸어야 돼. 이 말은 여기 위에서 내부임한 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소송의 피고는 오히려 잘못된 명의를 쓴 명의자가 피고야. 원래 서울시장 권한이었는데 그거는 알면 알겠지만 보통 모른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 연애 편지를 잘 안 쓰지만 그냥 여기서 좀 비유를 해볼게. 김판기 선생님 맞죠? 그냥 비유야. 그 선생님이 그냥 우리 청년시설이라고 생각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봐. 죄송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을 하기로 해서 친구한테 야 네가 좀 대신 말 좀 해줘. 뭐 대신 이 편지 좀 전달해줘. 이랬는데 이분이 편지를 전달할 때 여기에서 나한테 시켜서 넘긴다고 말을 안 했어. 그럼 나는 뭔가 이분이 초콜릿을 줬을 때 이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게 소송의 구조도 똑같아. 내부적으로 맡겼는데 그걸 싹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날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행정처분하는구나. 그래서 피고는 오히려 이 권한 없는 자가 피고야. 오히려 권한 있는 기관한테 걸면은 판사 입장에 생각해봐. 문서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와. 이 사람하고 소송을 걸어야지만 소송을 받아줘. 소송에 들어가서는 권한이 없잖아. 본안에서는 무효야. 무효니까 압도적으로 이겨. 이 서울시장님이 내부임한 거였어. 서울시장님한테 소송 걸면 어떻게 될까? 안 해줘요 소송을. 문서에 서울시장님이 안 나오잖아. 여러분이 결과와 원인을 혼동하면 안 돼. 문서에 김 국장 이렇게 해서 편지가 왔어. 그럼 김 국장한테만 소송이 가능한 거야. 권한이 없잖아. 그럼 본안 문제고. 본안의 문제와 소송 요건의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권한이 있냐 없냐는 소송 요건이 아니야. 그건 본안에 가서 절차하자가 위법사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한 처분은 무효야. 중대명백. 그러니까 본안에 가서 원고가 이기는 거야. 무효 확인 소송이라도. 피고는 권한 없는 기관이 자기 명의를 썼기 때문에 명의자한테만 소송이 가능해. 그런 게 여기서 설명을 들어놓고 이해가 되면 이해로 풀고 모르면 외우는 건데 안 외워진다고 내 말은. 자 11페이지 하단에 수임청. 권한을 법에 따라 넘기는 거야. 그런 거는 이제 모르고 대충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면 돼. 그래서 권한을 받아서 1번 판례 SH공사 아시죠? 가끔 서울시 SH공사. 여러분 서울시가 재정이 건전해 부실해? 이게 SH공사를 넣고 가면 부실하고 빼고 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맨날 이거 갖고 장난하는 거야. 그래서 법인격을 분리시켜. 왜 자회사 모회사처럼.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재정 적자가 되는 건 SH공사한테 다 믿는 거야. 그럼 이주대책 결정, 그러니까 어떤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 맡길 때 약간 개발사 같은 거, 재개발, 재건축은 보통 그 조합한테 맡기고 SH공사가 택지개발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좀 매머드급으로 할 때 이런 이주대책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수임청이 돼요. 그러니까 공사공단이 거의 수임청이야. 넘겨봐. 성업공사가 지금의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논현역에 있어요. 잘 보면 성업공사가 한 공매 여기서 각종 세무서에서 넘어온 물량들을 함께 공매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 공매 아까 공매가 처분이랬죠? 공매 결정이 아니라 공매 통지가 아니라 이때 피고는 누구야? 성업공사 강동 세무서장님이 아니라 공매는 권한을 위임해서 캠코가 아니까. 여기서 대리도 있는데 일단 내부임으로만 볼게요. 원래는 서울시장님의 권한인데 안에서 일을 쪼개준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내가 거의 다 결정을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 위임청. 그럼 위임청한테 걸면 돼. 그래서 1번 판례는 1번 판례 옆에 써봐. 제대로 했을 때 내부적으로만 세무서장님도 일을 다 자기가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안에 뭐 5급, 4급, 3급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공무원분들에게 헤드급한테 뭔가 나눠서 일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럼 헤드급 분들이 뭐죠? 그 조세국도 막 나눠져 있잖아. 그 내부 임이라고 그게. 그럼 최종적으로 기관장 이름으로 문서가 나가니까 내부 임은 안에서 그냥 일을 나누는 거야. 그럼 일을 할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 위임청 이름으로 나가야 돼. 한 조직에서 맡길 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내부임이 조직을 넘어가서도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헷갈려지는 거야. 2번 봐봐.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 행정처, 서울시라고 할게요. 이거는 내부적으로만, 왜 한강이 서울 전체에 있잖아. 서울시의 일이지만 내부적으로만 역할을 받았을 수가 있어. 그럼 그 일을 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 서울시. 근데 그래서 권한 없이라고 한 거는 누구 이름으로 한 거야? 내부임 받은 하급 행정처. 그럼 문서상 누가 명의자야? 하급 행정처. 누구한테만 소송이 가능해? 하급 행정처. 그러니까 이런 게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려우시면 3번만 해볼게. 부산 직할 시장님이 내부적으로만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좀 청소나 이쪽 관리를 맡겼겠죠. 근데 금강관리사업소장님이 너무 신나서 행정처분을 하는 문서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보냈어. 그럼 피고는 누구야? 상대방 입장에서 모른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할게요. 뭐 박식하신 분들은 박식하지만 금강관리사업소장님한테 편지가 왔으니까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님한테 소송을 걸어야지만 소송이 된다고. 이게 사실 민법이나 이런 거서 온 법리거든. 뭐냐면 옛날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있기 전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좀 드러나면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를 앞에 세워서 네가 사는 척해, 네가 파는 척해, 약간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쪽에서는 지금 사는 사람이 유명 연예인인지 몰라. 장동건, 뭐 송혜교, 나 송혜교랑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뭐 송혜교 씨라고 해봐. 나중에 다시 얘기해줄게. 근데 송혜교 씨가 뭐 지금 제도는 안 드러날 수 없지. 옛날에 좀 숨겼다고 해봐. 그럼 부동산을 파는 입장에서 뭐 저라고 생각해. 여기서 송혜교가 안 나와. 그냥 다른 어떤 아저씨야. 그럼 난 이 아저씨랑 매매를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게 틀어졌어. 나는 송혜교한테 소송을 걸 수가 없는 거야. 모르니까. 이해돼? 그건 본안 문제고 나한테 거래 상대방으로 드러난 사람이 상대방인 거야. 소송에서도. 당연히 내가 이기는 거야. 이거는. 본안 문제랑 소송 요건 문제는 구분을 하는 거야. 소송이 되냐 안 되냐고. 오히려 송혜교한테 걸면 소송이 안 된다고 봐야 돼. 서로 다 알고 있었던 사이 아니면. 아무튼 그래서 여기 주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하셔야 되고 아예 제도가 합의제 행정청 밑에 판례 봐봐. 표. 이거 여러분 시험 많이 나와. 합의제 행정청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이 뭐라고? 머리.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머리, 우두머리, 기관장. 그럼 서울시장님이 1명이야, 2명이야, 3명이야? 1명이죠. 독임제. 감사원은? 감사원장님이 행정청이 아니야. 감사원 자체가 행정청이야. 그러니까 감사원장 포함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공정위, 뭐 아니면 의원들이 9명이 행정청이야. 이 느낌은 약간 외계인 영화에서 각 행성의 기관장들이 뜨면서 다 같이 이렇게 좀 입체음으로 말하는 그런 느낌인데 합의제 행정청. 그래서 감사원 자체가 행정청이야. 여러 명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 개인 거야. 그래서 감사원 자체가 피고야. 공정위가 피고야. 공정위 위원장이 행정청이 아니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청이야. 배상심의, 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피고야.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러면 이 자체가 피고인데 법을 좀 특이하게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피고인 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거 좀 많이 나와요. 합의제 행정청인데 법을 만들 때도 실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합의제 행정청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장이 피고야. 누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실 해양심판원장은 혹시 몰라서 넣은 거고 시험에 거의 다루지 않아서 좀 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밑에 대통령이 공무원을 징계했어. 이거 여러분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대통령이 공무원을 징계했어. 그럼 대통령한테 소송 걸면 되죠. 좀 하극상이란 말이야. 소속장관. 그러면은 검사를 징계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뭐 검사 시절이니까 좀 이미지가 대통령께서 검사를 징계했어. 그러면 소속장관 누구야? 법무부 장관.
자, 이 판례랑 좀 헷갈리시는 건데 대통령이 처분청일 때 소속 장관이 피고죠. 봐봐. 판례. 소속 장관이니까 검사를 대통령이 징계했을 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지. 자, 이걸 어떻게 내냐. 대통령이 공무원을 징계해서 피고는 법무부 장관. 틀려요. 다시 잘 잡아. 대통령이 공무원을 징계해서 공무원이 기재부면 기재부 장관이잖아. 법은 대통령이 공무원을 징계해서 그가 속한 장관. 판례는 그게 검사야. 검사는 법무부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조문과 판례를 다 이거 같이 내거든. 자, 봐봐. 대통령이 검사를 징계했어. 피고는 법무부 장관. 다른 조직은 안 나와요. 판례가 없어서. 조문하고 판례를 믹스매치해서 틀리게 한다고. 대통령이 공무원을 징계해서 피고는 법무부 장관 아니야? 소속 장관. 각부, 부처, 뭐 17부면 17개의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장관들이 나오는 거지. 18부면 18부의 장관들이 나오는 거고. 이해돼요? 다시 대통령 공무원을 징계했어. 그러면 그가 속한 장관. 그지? 검사는 법무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이거 물어봤을 때니까 조심하세요. 비슷하게 대법원장도 행정처분 하세요. 공무원 징계나 그럼 법원 행정처장. 근데 이거는 안 어려워. 그냥 행정사무 이렇게 하면 돼. 얘는 그냥 똑같아. 통일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됐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까 제가 처분적 조례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 그 1번 판례다. 이거 여러분 시험 맨날 나와. 조례는 여러분 누가 만들죠? 지방의회가 만드는데 법은 공포해야 여력이 있거든. 공포를 지자체장의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건 지자체장이야. 그래서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데 피고가 지자체장이야. 지방의회가 만들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조장님. 그리고 교육감이라고. 자, 이거 설명 없이 가면 외워야 돼요. 서울시장 광역단위에서는 교육에 관한 장은 교육감이에요. 교육은 전문적이고 중립적일 때 따로 뽑아요. 교육에 관한 교육감이 지자체장인 거야. 지자체장이 둘인 거야. 일반 행정은 지자체장. 교육에 관한 수장은 교육감이야.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일 때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는 교감님. 조장님, 교감님. 다시 1번. 조례에 대한 소송은 조장 이렇게 하면 돼. 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감 이렇게 하면 돼. 하나 더. 자, 지방의회 의원을 징계했어요. 피고는 자, 봐봐. 이렇게 이 공무원이 파면됐어. 그럼 뭐 기관장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은 지방의회 의원이 잘렸어. 지방의회 의원들도 왜 해외 연수 가서 막 때리고 막 이랬던 거 뉴스 나온 거 기억나? 그럼 지방의회에서 너무 쪽팔리니까 지방의회 의원을 자기들 의결로 제명할 수가 있거든? 그럼 제명이 잘린 거잖아. 그지? 아우 열받아. 누구의 이름으로 나를 잘랐지? 지방의회 이름으로. 그러니까 피고는 지방의회. 왜?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했으니까. 지방의회가 징계했어. 지방의원을.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선임했어. 혹은 불신임했어.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널 벌한. 지방의회 이름으로 이렇게. 지방의회가 있어. 피고 누구? 지방의회. 요거 두 개 맨날 바꿔. 처분적 조례는 조장. 교육에 관한 조례는 선생님 너무 안쓰럽지 않아요? 교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옆에다 써봐. 국회 소송 불가. 여러분 그것도 내드만 이게 사실 진짜 넓게 들어가서 솔직히 끌어온 건데 여러분 다른 시험을 보면 사실 국회의원은 징계에 대해서 소송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64조에 있는데 정말 예언적으로 잘한 것 같아. 왜 국회의원 중에 이제 누구죠? 아나운서 비하 발언했던 변호사? 너 고소. 그분 국회의원이었잖아. 잘렸잖아. 잘렸는데 왜 소송 안 해? 헌법에 소송 못하게 막았어. 국회의원은 잘려도 소송 못하게 돼 있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맨날 잘려도 소송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그 소송하게 했으면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옆에서 봐. 국회의원은 징계를 해도 소송 못해요. 소송 안 받아요. 헌법에. 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은 소송 불가야. 이게 넓게 보면 행정법인데 일로 밀어넣어서 어떻게든 그냥 연결지어서 기초선지가 있어. 제가 요새 그걸 분석하고 있거든. 행정소송법의 이름으로 좀 집어넣어서 얘네를 좀 분석하고 있어. 기출을 어차피 풀어야 되잖아. 자, 아무튼 다시 여기까지 할게. 처분적 조례는
교회 관한 거는 감. 지방의회가 징계했어. 누구를? 나를. 지방의회가 나를 의장에서 잘랐어. 피고는 지방의회. 국회의원은 소송 안 되고. 밑에 문제 다시 풀어봐요. 자, 아까 우리가 조문만 하고 딱 풀었을 때랑 내용을 많죠? 지겹죠? 듣고 풀었을 때랑 다르죠? 설명 필요 없죠? 이론 강의 잘 들으면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기출을 혼자 푸셔도 돼요. 제가 기출 강의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론을 하기 때문에 기출을 다 혼자 풀 수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 이런 스타일로 한다고 보여드린 거고 이 내용 다 책에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여기서 한 것보다 조금 더 양이 있어 사실.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 원고 적격 뭐 픽 더 있어. 근데 빠른 속도로 제가 압축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14일의 강의만 잘 들으시면 진짜 행정소송법은 내가 세무사 최종 합격할 때까지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정말 걱정 안 해도 돼. 딱 14일만 나한테 투자, 여러분의 시간을 같이 한 번만 주면 거기서 행정소송법은 그냥 이제 앞으로 손 떼도 돼. 진짜 안 해도 돼. 왜냐면 제가 압축해독으로 복습 버전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서 한번 들으면 기억나. 3시간 분량이 전체 다 훑는 게 다 요약해 줄 거기 때문에 그 한 번에 그냥 강의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14일만 지나면 요렇게 막 미친년처럼 막 이상한 짓 하면서 막 눈 크게 뜨고 막 요것만 잘 참아주면 행정소송법 한 개도 안 어려워. 알았지? 그렇게 수업할 거니까 요렇게 선생님 수업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도 다 나와 있고 이제 좀 양을 더 낸 게 있나 천천히 다 기출 다 훑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 시작할 때 좀 횡설수설해서 죄송해요. 제가 긴장해서 그랬나 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